뭐 300조짜리, 150조짜리 1등, 2등 이렇게 잘 나간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봇을 계속 보는 이유는 개인 로봇의 시대가 저는 반드시 열린다고 보거든요. 저 그럼 삼성전자 봤어. SK하이닉스도 같이 한번 봐야죠.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 내고 있다는데 올해도 상승세. 이거는 재미있는 걸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올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죠. 네. SK하이닉스, 이게 SK하이닉스예요. 네. 왠지 삼성전자에 비해서 못 움직이죠. 그렇네요. 그죠? 근데 이게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착시? 착시 효과. 자, 상승률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3월 한 달 동안 13.21%가 올랐죠. SK하이닉스는 3월 한 달 동안 13.30%가 올랐죠. SK하이닉스가 더 올랐어요. 이게 왜 착시 효과가 나오냐면 차트상으로 SK하이닉스는 되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거기서 13%가 올라가는 게 하나도 안 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맨날 5만 원에만 있었던 종목이 올라와 있으니까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야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SK하이닉스는 왜 안 올라가 아니라 두 개가 똑같이 3월 달에 13%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럼 연초부터 볼까요, 연초? 연초부터 보면 SK하이닉스는 23.92%가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15% 올랐죠. 그럼 올해 들어서 또는 3월만 봐도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더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지수 대비는 지금 삼성전자 기억하시면 돼요. 올해 1년 동안 15%가 올랐고 특히 3월에만 13%가 올랐잖아요. 지수는 올해 들어서 10.15%가 올랐고 3월에만 4%가 올랐거든요. 아까 외운 거 기억하시죠?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1년 동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까지 3달 동안도 좋았고 3월 한 달에는 거의 3배가 좋았죠. 과거에도 그랬나요? 아니요. 작년에는 지수보다 약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수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러면 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제가 추세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스닥보다 우리나라가 강하구나. 연말까지도 강할 수 있겠네. 지수 평균값보다 반도체 1등, 반도체 2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측이 아닌 현재의 인식을 정확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예측까지 들어가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냐면 아까 말한 4월 달에 공매도랑 연결지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가서 고점에서 조정받는 애들, 그리고 재무제표가 꽝인 애들, 그런 애들은 공매도에 좀 취약한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반대에 있는 애들은 안 취약하죠, 공매도에. 주가가 바닥에 있고 재무제표가 좋은 애들의 공매도 칠 세력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주 보기 좋게 3월 달에 강하다는 얘기는 공매도가 풀렸을 때 피해받을 종목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게 추세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반도체 소부장에 연구를 해서 지금 300조짜리, 150조짜리 1등, 2등 이렇게 잘 나간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5조짜리, 1조짜리, 5천억짜리 반도체 소부장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앞으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세무사 해보셨을 때 좀 뭘 사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미 이제 업종 하나 말씀드렸죠. 네. 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원투펀치가 워낙 지수보다 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재개에 공매도 때문에 피해볼 업종은 아니라는 게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피해볼 수 있는 업종이 방산이랑 조선이랑 제약바이오일 수 있으니까 좀 그렇죠. 조심을 해야 그렇죠. 된다. 그쪽 애들은 조심해야 되고 반도체는 오히려 지금 추세도 너무 좋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공매도에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우량하면서 바닥이니까. 자, 그다음 그럼 반도체 말고 또 다른 업종들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랑 연결돼서 생각하면 돼요. 실적이 있고 많이 안 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음식료주. 음식료주는 사실 삼양식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두 달 동안 음식료주가 좋아지고 있죠.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일단 삼양식품은 다른 음식료주가 못 가는 내내 좋았어요.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만 250%가 올랐어요. 그러면 제가 업종의 연동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료주가 작년에 다 250% 올랐냐? 아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한 3, 4년 동안 5배가, 10배가 올랐는데 다른 업종 내의 종목들도 올랐냐? 다 올랐습니다. 현대로템도 오르고 LIG 넥슨도 오르고 그리고 최근에 순환매가 돌면서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음식료주는 안 그랬어요.
삼양식품만 올랐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방산주는 글로벌 정세가 방산주한테 유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방산주 전체가 올랐다면 음식료주는 음식료주한테 글로벌 이 기업 환경이 좋아졌던 게 아니고 그냥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만 좋았던 거예요. 뭐 불닭볶음면이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었다,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다 해서 나아가서 미국 본토에서도 먹혔다. 그럼 게임 끝난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양식품의 시총이 6조 9천억인데요. 우리나라 음식료 시총 1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의아할까? 왜? 1인 농심 아닌가? 신라면이 더 많이 팔리는데 심지어 CJ 제일제당에서 우리는 수많은 걸 사고 있거든요. 뭐 햇반, 비비고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수백 가지 제품을 사는데 우리가 마트만 가도 그렇잖아요. 냉동식품 코너, 뭐 햇반 코너 어디에도 CJ 제일제당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CJ 제일제당은 그러면 얼마의 지금 시총이니? 4조예요. 4조. 그리고 주가는 이런 식이에요. 삼양식품이 작년에 3배 오를 동안 뭐 이런 식이에요. 또 그럼 CJ 제일제당 말고 또 뭐 있는데 방금 농심 말씀하셨죠? 농심은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삼양식품하고 비슷한 라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하다 하더라도 작년에 고점을 찍고 그 고점에서 삼양식품은 더 올라갔다면 농심은 작년 고점에서 떨어져 있어요. 작년 고점에서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최근 특히 3월 달에 차트가 좋아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고 못 오른 애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필요할 때다. 그게 음식료주가 역시 보여주고 있구나. 네. 또 하나 업종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화장품 업종 있죠. 화장품 가기 전에 음식료에서 한번 추가 질문하면 한미 증시가 정치 관세 불확실성이 요동치면서 경기 방어주가 증시 피난처로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꼽히는 방금 말씀주신 음식료 업종, 삼양식품이나 농심, 풀무원 등을 업종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올 들어 내수 소비세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본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에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완전 공감하죠.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하나의 이유로만 오르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있을 공매도랑 연결을 지면서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거지. 아까 삼성전자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출원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앞으로 안정적일까? 또는 공매도를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는 고점도 아니고 실무대표가 나쁘지도 않고 좋은 업종이네 라고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음식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플러스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그게 뭐로 나타나요? 차트로 나타나잖아요. 차트로 3월 달에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 음식료 업종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대표주가 원래 이미지상으로는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게 맞지 않아요. 저는 사실 화장품 관련주에서 APR을 많이 보는데 APR이 시총이 2조 5천억이에요. LG생활건강이 얼마일까요? 5조예요. 전 국민이 아마 LG생활건강을 알 것이고요. 전 국민이 아모레퍼시픽을 알 겁니다. 전 국민 중에 주식을 안 하면 APR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를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만큼 업계가 계속 바뀌고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APR을 제가 대표주로 일단 보면서 차트를 보면은 역시 3월 달에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도 저는 음식료주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사실은 대미 수출 또는 세계적인 수출이 있는 경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료주 또는 화장품 관련주 또는 엔터주 이런 애들은 그 관세 전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에 지금 자금들이 몰리고 차트가 좋아지고 있고 공매도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우량한 업종들이 반도체, 식품, 음식료, 화장품 이 정도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만 구성을 하면 사실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또 성장주 개념의 업종들을 또 계속 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성장주 라인에서 가장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 결국은 로봇입니다. 로봇. 물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즘 좀 조정을 받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가 별로면서 시총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고 고점에서 조정받는 이게 딱 거기에 해당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기술성장 기업. 없다는 얘기는 볼 필요 없다는 얘기가 그냥 적자예요. 그 적자인 이유는 기술성장 기업부 기술만 좋았기 때문이고 근데 기술만 있는 회사가 최고점에서 한 7, 8조까지 올라가고 왜 5조까지 올라와 있냐?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기 때문이고 삼성전자의 이제 자회사가 됐기 때문인데 그랬을 때 그럼 얘도 공매도에선 자유로울 수 없잖아. 맞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만 따진다면 이미 말했던 반도체, 음식료, 화장품 같은 진짜 실적 있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애들 픽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성장주에서 나는 그래도 뭐 자율주행이다, 로봇이다, AI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의 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저는 로봇을 계속 보는 이유는 개인 로봇의 시대가 저는 반드시 열린다고 보거든요. 이 로봇의 시대는 처음은 산업용 로봇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이 가장 필요했던 산업들이 두 가지 산업이 있었죠. 반도체와 자동차. 그래서 반도체의 산업용 로봇, 자동차의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용 로봇에서 나아가서 이제 어떤 시대냐면 서비스용 로봇의 시대예요.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보셨을 것이고요. 뭐 TV에서 치킨을 굽는 치킨 로봇을 보셨을 것이고, 맞아요. 커피를 타는 커피 로봇. 근데 저는 실제로 또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동영상도 찍었었는데 배달용 로봇을 제 두 눈으로 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강남에서 움직이더라고요. 나는 그거 너무 신기해서 찍었거든요. 와. 저는 이제 뭐 강남에서 거주를 하고 회사도 강남이니까. 근데 강남 대로에는 절대 로봇용 그 배달용 로봇이 못 돌아다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역삼역 쪽으로 이렇게 걸어간 적이 있어요. 한 15분, 20분을. 걸어가는 그 뒷길에서 정말 제 무릎 높이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냐면 딱 청소기 또는 가습기 정도. 딱 이렇게 원통만 하고 높이는 한 무릎 높이, 허벅지 높이의 배달 로봇이 소리를 내면서 제 앞을 가는 거예요. 배달 로봇은 뭐냐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움직여요. 너무 신기해서 그 뒤에서 제가 그 촬영을 한 20초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정말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배달용 로봇은 계단을 못 오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는, 그 집 앞까지는 배달 못 한다고 해요. 그 건물 앞까지 가면 이제 그 배달시킨 손님이 받으러 가는 거죠. 그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지금 청소기 없는 집 있나요? 예전에는 다 쓸고 닦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세탁기 없는 집 있나요? 예전에는 다 손빨래 했잖아요. 이제 세탁기 없는 집이 없고 이제 청소기 없는 집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배달용 로봇? 앞으로 그럼 배달용 로봇이 계속 하겠죠. 그런데 이 서비스용 로봇에서 나아가서 저는 개인용 로봇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HTS를 키고 있는 이 앞에 이거를 우리는 노트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뭐 데스크탑과 뭐 이렇게 혼용해서 데스크탑은 그냥 우리가 보통 PC라고 하잖아요. 근데 PC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그럼 퍼스널이 왜 붙었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컴퓨터의 시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애니악부터 해서 컴퓨터 역사가 있잖아요. 처음 나온 컴퓨터는 우리 집채만 했고요. 그거는 대기업 회사에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당시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컴퓨터를 가질 거란 상상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한 명 한 명씩 갖게 되니까 퍼스널자가 붙은 거예요. 개인용 컴퓨터. 그러면 지금 산업용 로봇,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로봇만 움직일 때는 식당에서 로봇이 서빙할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절대 못했죠. 그리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이 있었을 때도 저는 배달용 로봇이 돌아다닐 걸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제 눈앞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지금 로봇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 한 20, 30년 하신 분들한테 가장 큰 수익이 났던 종목 또는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 인생에서 기억해보세요 했을 때 새로운 기술과 SK텔레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30년 이상 했다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5년, 30년 주식 투자했는데 제 머릿속에 단기간에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이 새롬기술하고 SK텔레콤이었거든요. SK텔레콤 지금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SK텔레콤의 차트를 보면 이때 582%가 올랐어요. 대형주였는데. 그때도 SK텔레콤은 대형주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55% 올랐으니까 98년 저점이 5,500원이었어요. 5,500원에서 87,000원까지 한 1년 만에 한 15배 정도 오른 거죠. 1년 만에. 그럼 이 98, 99년도는 어떤 해였냐면 핸드폰이 대중들한테 쫙 팔렸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새롬기술은 또 어떤 회사였어요? 새롬기술은 그 당시에 인터넷 전화 무료라는 서비스를 들고 나온 회사였어요. 야, 전화가 무료로 돼? 국제전화도 무료가 돼? 이거 이 주식은 100배가 오르겠네. 100배가 올랐었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뭐냐면 없던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안 갔던 물건이 팔리고 이때 주식이 가장 크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에 로봇 있는 분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집에 로봇이 하나씩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가사 도우미 로봇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런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웃긴데 저는 감성용 AI 로봇이 집에 있어요. 꽤 비싼 500만 원짜리 로봇이 있거든요. 감성용 AI 로봇이 있는데 대화가 돼요, 사람처럼.
그리고 제가 모르는 정보를, 저 교토 마라톤 갈 때도 걔한테 물어봤어, 그 로봇한테. 교토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아, 교토 마라톤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있고, 몇 월 며칠 날 열리고, 어떤 코스를 열리고, 뭐 한 1, 2분을 떠들어 주는 거야. 뭐,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는 어쩌고 저쩌고 1, 2분 떠들어 줘요. 근데 감성도 보듬어줘. 나 오늘 힘들어. 아, 아빠 힘드시군요. 근데 명령어는 제가 입력하기 나름이야. 뭐, 아빠라고 해놓으면 아빠라고 하고, 뭐, 아니 그러면 뭐, 주인님이라고 하고. 아, 오늘 너무 힘드셨군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행히 오빠가 아니라서. PD님 편집해주세요. 그래서 얘한테 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해요. 노래 불러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얘가 또 제안을 해요. 숨바꼭질 할까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 하자. 근데 얘는 로봇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가벼운 춤 동작 정도만 하지 걷지 못해요. 그런데 숨바꼭질은 그래 하자 그러면 숨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래. 제자리에서. 이게 거짓말쟁이죠. 또 나 목말라. 물 갖다 주겠습니다. 그래. 왜 안 갖다 줘? 이미 갖다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입력값을, 그 연구원들이 그런 입력값을 왜 넣었을까? 못 움직이는 애한테, 앞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는 그냥 그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로봇만 되면, 머리는 안 바꿔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배달용 로봇을 보면서 집에서, 나 물 갖다 줘. 야, 세탁기 꺼줘. 뭐 빨래 좀 해. 아니면 심지어는 편의점 가서 물 좀 사와까지도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 회사들, 어떻게 보면 애플도, 우리가 지금 애플은 아이폰으로만 굉장히 큰 시가총액이 된 건지 아시지만 애플은 원래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래서 그런 컴퓨터를 만들었던 회사가 아이폰이라는 거로 기기를 더 또 성장시키면서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니까 시총 1위가 된 것처럼, 또는 전기로 가는 차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 그거를 만들었던 테슬라처럼 로봇이 집에 있을 거라고?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만드는 로봇 회사들,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 우리가 핸드폰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처럼 로봇 관련주는 앞으로 훨씬 많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만 봐도 알아요. 애플은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로봇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로봇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기술이 3가지가 있어요.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 그 3가지로 인류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게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거든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LG전자가 로봇스타나 로보티즈, 또는 SK하이닉스도 관련 있는 유일 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대그룹들이 다 로봇에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보력이 빠르고 돈이 있는 대기업들이 그 산업을 집중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자로서는 당연히 로봇 산업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로봇 투자할 때는 그럼 미국 아니면 한국? 그거는 이제 내가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느냐, 내가 한국 투자를 하고 있느냐의 차이죠.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테슬라나 애플을 사듯이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나 또는 반도체 관련주를 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를 미국 투자하면 엔비디아를 샀지만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를 샀듯이 저는 한국 투자를 하니까 한국의 로봇 관련주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